법무부가 스탠퍼드와 버클리 등 캘리포니아 4개 대학에 대해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철폐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인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의 엘살바도르로의 추방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긴급 항소했습니다. 예상보다 오른 물가에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미 증시가 다시 출렁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러내놓고 합병을 원하고 있는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벤스 부통령 등 미국 대표단이 방문했습니다.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일어나 최소 144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철폐를 추진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대학 입시 정책을 정조준했습니다. 소수인종 우대 입시 정책을 철폐했는지 조사에 착수한 건데 한인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미 법무부가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입시 정책을 폐지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대학은 스탠퍼드대와 UCLA, UC 버클리, UC 얼바인 등 4개 대학입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적인 차별을 없애고 능력에 기반을 둔 기회를 회복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학생은 피부 색깔이 아니라 노력과 지역, 인성의 근거에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2023년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이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 조사는 이런 판결 취지에 따라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실제로 폐지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캘리포니아의 메이저 의과대학이 입시 전형에서 인종차별을 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 중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다양성 철폐 압박의 연장선으로 다양성 정책을 폐지하는 대학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은 다양성과 형평성 정책을 종료하고 사무실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Big reason that I came here as a queer person is that I knew that it had a really progressive history, and I feel like this is just a really big step back. I'm personally in favor of the cuts. I don't think they uphold a good idea of favoring people based off group identity rather than individual identity. 다양성 정책 폐지 압박이 강화될 경우 한인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흑인이나 라틴계 학생들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학교 성적, 시험 성적 같은 그 학업 능력, 객관적인 지표가 조금 더 비중 있게 평가가 될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한인 학생들한테는 꽤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겁니다. 한편 조사 대상인 대학들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은 이미 폐지했으며 대학 입시 지원서에 기재하는 인종 정보는 오직 통계 용도만을 위해 사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LA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연방 대법원에 불법 이민자 추방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18세기 적성국 국민법에 근거한 것으로 연방 항소법원이 추방 금지를 유지한 것에 대한 긴급 항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감한 외교적 협상에 대해 법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보아스버그 연방 판사는 오늘 오후 가처분 신청을 연장하면서 추방 조치를 다시 제재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백악관과 연방법원 간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상보다 오른 물가에 미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다시 출렁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불안감을 잠재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잘 먹혀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밤새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기술회사 중심 나스닥이 2.7% 떨어졌고 다우와 S&P 500도 1.7%와 1.97% 각각 하락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식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퍼진 결과입니다. 우선 관세 효과가 퍼지기 전인데도 물가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난달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가 2.8% 올라서 전문가들 예상치 2.7%를 웃돌았습니다. PCE는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 수치인데 목표인 2%에서 더 멀어진 겁니다. 여기에 소비자 심리는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 원리조사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는 57로 1년 전보다 28% 떨어졌습니다. 또 물가가 앞으로 1년간 연준 목표치의 2배가 넘는 5% 오를 것이라고 대답해서 관세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We look out 5 years, the expectations are for inflation to be 4.1%. Now that 5-year number is as high as it's been in 32 years.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차를 사면 세금을 깎아줄 거라서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 거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People that are middle income people that buy a car and actually have to borrow money, they're going to now get an interest deduction on their car if it's made in the United States. 또 이번 달 초에 미국 자동차 회사 대표들에게 전화를 해서 관세 때문에 차값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압박을 한 사실이 뒤늦게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관세가 어떤 영향을 줄지 소비자와 시장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여서 이런 시도가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러내놓고 합병을 원하고 있는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벤스 부통령 등 미국 대표단이 방문했습니다. 그린란드와 덴마크의 반발에도 합병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과 부인 우샤 여사가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찾았습니다. 왈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부부와 라이트 에너지 장관, 마이클 상원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 1월 그린란드를 방문한 지 채 석 달도 안 돼 미국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이 이뤄진 겁니다. We could make them much more secure, we could do a lot more protection, and I think they'd fare a lot better economically as well. 이번 방문은 애초 우샤 여사가 이끄는 대표단이 2박 3일 동안 그린란드를 돌아보는 일정으로 기획됐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 측 반발이 거세자 펜스 부통령이 직접 대표단을 이끌고 최북단 미군 기지인 피투피크 우주기지를 하루만 방문하는 일정으로 축소됐습니다. 안보 시찰 성격의 방문이라지만 에너지 장관이 동행한다는 점에서 그린란드 광물 자원에 대한 탐색이 이뤄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가 미국이 그린란드를 갖길 원한다며 합병 야욕을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ships outside of Greenland, China, Russia, places that we have to be there.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해에 유럽과 아시아, 북미를 잇는 항로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린란드는 안보적 차원에서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희토류 등 자원 개발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경제적 차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산불이 발생해 10,000에이커 이상이 전소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지난주 발생한 테이블록 산불이 10,000에이커 이상을 전소시키고 퍼시몬 리지 산불은 2,000여 에이커를 태웠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전 발생한 허리케인 헬렌의 영향으로 쓰러진 나무들이 산불의 연료가 되었고 건조하고 강한 날씨가 불길을 확산시켰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소방국은 소방대원 600여 명과 60대 이상의 소방차를 투입했지만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텍사스 남부 지역엔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고 차량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텍사스주 히달고 카운티 소방국은 알라모 지역에서 어제 하루 동안 50건 이상의 구조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국은 폭우로 배수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쏟아졌고 많은 운전자가 차량을 버리고 구조를 기다렸다고 전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텍사스 남부 일부 지역에 최대 30cm, 12인치의 폭우가 내렸다면서 홍수경보가 발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텍사스 남부 지역의 20개 이상의 학군과 학교가 홍수로 인해 오늘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얼바인에서 친구 집에 놀러 갔던 14살 소년이 집 안에서 스스로 총격을 가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은 어제 오후 2시 42분쯤 헤더그린과 위핑우드 인근 한 주택에서
총격을 받고 부상당한 10대 소년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년은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소년은 올해 14살의 사우스레이크 중학교 재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소년이 스스로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총격이 의도적인 발포였는지 실수였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어젯밤 사고 당시 집 안에 있던 56살 크리스천 예거를 불법 총기 소지와 아동 방치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오늘 밝혔으며 숨진 소년과 어떤 관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 마트 직원들이 옷을 입지 않고 손이 묶인 채 마트에 들어온 10대 소년을 구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세레스 지역의 한 마켓 관계자들은 자폐증이 있는 15살 소년이 온몸에 멍이 가득한 채로 뛰어들어와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직원들은 911에 신고했고 경찰은 소년의 집 위생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또 다른 자폐증 소녀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와 방임 혐의로 소년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를 체포했습니다. 아이들은 현재 아동보호국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이 지난해 한인타운 인근에서 발생한 유치중 사망 사건에 대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이가와 램파트길 선상에서 주거 침입 절도 용의자가 지역 주민에 의해 제압된 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이 수갑을 채운 후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며 경찰은 약물 과다 복용 가능성을 보고 나르칸을 투여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의 부검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LA 카운티 검찰은 용의자를 처음 제압한 주민에 대해 형사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정보를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했으며 무력사용심의위원회의 검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선 30대 한인 남성이 어머니의 시신을 훼손하고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노스 랭캐스터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31살 케빈 현 안 씨의 차 안에서 그의 어머니인 61살 현 안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숨진 안 씨는 목이 졸려 숨졌으며 외상성 뇌손상도 확인됐습니다. 용의자의 가족이 그가 이상 행동을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차량을 몰고 도주했던 안 씨는 약 30분 후 다시 돌아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재 안 씨는 보석 없이 구금 중이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아동용 주얼리 키트 22만여 개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크레이지아트 브랜드의 잼엑스와 젤투잼 제품으로 2023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됐습니다. 해당 제품에 포함된 액체 레진이 아이들의 피부와 눈, 그리고 호흡기에 자극적이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사고나 부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업체 측은 구매자들에게 전액 환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사모관광이 창사 30주년을 맞아 모국 관광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료 건강검진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사모관광은 올해 출발하는 모든 모국 관광 상품에 기본검진을 포함해 초음파 등 59개 항목을 검사하는 $400 상당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검진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최신 의료시설인 연세 미래체크업에서 진행되며 고객은 검진 대신 피부관리나 미네랄, 비타민 주사 등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퇴임이 이제 딱 3주 남았습니다. 그 3주가 지나면 재판관 정족수 문제로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헌재가 언제쯤 결론을 내놓을지 이 내용을 여형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어제 하루 평일을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각자 심리한 재판관들은 오늘 오후부터 다시 평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평결 절차에 이르지 못하면서 선고는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오늘로 105일째.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 넘게 평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못 낸 겁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선고 가능한 마지노선은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입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법에 규정한 심판 정족수 7명에 못 미치는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엔 수요일 재보궐선거가 있어 다음 주에 선고일을 잡는다면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주 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재는 두 재판관 퇴임 전에 헌법 소원과 같은 일반 사건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인데 재판관들이 퇴임하는 주를 피해 4월 10일 목요일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전례를 따른다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도 금요일인 4월 4일이나 11일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평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평결 절차에 들어갔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망입니다. 지금은 재판관들 의견 차이로 선고기일을 안 잡는 게 아니라 못 잡는 것이란 추측까지 나오는 만큼 재판관 간의 논의가 숙성돼 언제 평결에 들어가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SBS 여영규입니다. 네, 어제 전해드렸던 튀르키예 유학생 아이스 구금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비판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슷한 이유로 300명 넘는 외국인들 비자도 취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서머빌입니다. 흰옷을 입은 여성에게 이민세관 단속국 직원들이 다가갑니다. 모두 6명이 에워싸더니 가방을 벗기고 손을 묶기 시작합니다. CCTV엔 지켜보던 시민의 항의성 질문도 담겼습니다. 튀르키예 국적으로 근처 터프치대 유학생 류메이사 외주 튀르크는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으로 석사 학위를 끝내고 박사과정 중이었는데 1년 전 학교 신문에 친팔레스타인 칼럼을 쓴 게 문제가 됐습니다. We have all seen the video and we all know that for the past 3 weeks ICE has been going crazy. 법원이 사전 통지 없이 주 밖으로 이송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다른 주로 이송된 뒤였고 체류 비자도 박탈당했습니다. 엘라베마에서도 이란 출신 대학원생이 구금됐습니다. 미 정부는 대학가 반이스라엘 활동으로 300명 이상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It might be more than 300 at this point. We do it every day. Every time I find one of these lunatics, I take away their visa. 루비오 장관은 모든 나라는 누구를 받아들이고 거부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면서 비자 취소 조치를 계속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컬럼비아대에 다니던 한인 영주권자 21살 정모 씨도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추방될 위기에 몰렸는데 법원이 추방 시도를 중단하라는 정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일어나 최소 144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다쳤습니다. 1000km 떨어진 태국 방콕에서는 공사 중이던 고층 건물이 무너져 100명 넘는 사람들이 매몰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잔해만 남은 사원 뒤로 또 다른 건물이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잇따라 쓰러지는 건물 사이로 사람들이 몸을 피합니다. 도로 양옆에 서 있던 건물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졌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낮 미얀마 중부 내륙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과 이어진 규모 6.4의 여진으로 144명이 숨지고 732명이 다쳤다고 미얀마 군정은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지진으로 초토화된 만달레이와 수도 네피도 등 6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어떤 국가나 단체라도 도와달라며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지진 발생 지역과 10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태국 수도 방콕에서도 건설 중이던 30층 높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พอวิ่งมาป้าก็หันมามองตึกนี้เพราะว่าเสียงมันดังตั้มแล้วข้างบนมันคล้ายๆว่าฝุ่นมันแตกลงมาก่อน
น่าจะไม่ถึง3 วิหรือ 5 วินี่แหละ 인근의 또 다른 건물에선 수십 미터 건물 옆에 놓여 있던 공사용 크레인이 땅으로 추락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무너져 내린 건물 공사 현장에선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건설 노동자 117명이 매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5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는데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외교 당국은 미얀마와 태국 등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피해는 아직 접수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LA 출신의 기업인인 스티브 김 회장이 전북 무주의 연수원 시설을 준공했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LA 출신 기업인이 전북 무주의 연수원 시설을 준공했습니다. 벤처기업가 스티브 김 회장은 미래 세대 교육을 위해 전북 무주에 500명 수용 규모의 무주드림 연수원을 5월에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 가격에 하실 정도 우리는 거의 비영리 차원에서요. 영리를 목적한 게 아니라서 정말 와서 행복하고 힐링되고 좋은 추억에 남을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해가지고. 스티브 김 회장은 특히 미주 한인들에게는 더 좋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브 김 회장은 지난 1999년 자신이 설립한 컴퓨터 네트워크 업체 자일렌을 프랑스 알카텔사에 20억 달러에 매각해 아시아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기업인입니다. NHL LA 킹스 홈구장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센터는 지난 25일 LA 킹스 홈구장인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K-타운 나이트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인타운 시니어센터 소속 사물놀이팀이 공연을 선보였고 하모니카 연주단 13명이 미국 국가를 연주하며 경기 시작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NHL에서 한국 문화 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모습은 TV 생중계를 통해 미 전역에 방송됐습니다. 다음 달 플러싱 글로벌 리더십 재단에서 미주 최초 한인 정착촌인 파차파 캠프 전시회가 열립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파차파 캠프의 사진 자료와 유물 등을 볼 수 있으며 5일에는 UC 리버사이드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장인 장태한 교수가 도산 안창호와 파차파 캠프에 대해 강연을 진행합니다. 80대 한인 여성이 볼티모어 카운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오잉스 밀스 뉴타운 타운하우스에서 숨진 임모 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22일까지 지인들과 연락했으며 현재 전 남편과 세입자 여성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수사 중입니다. 하와이안 항공이 오는 9월 13일 인천에서 시애틀 신규 노선을 취항합니다. 이 노선은 주 5회 운항하며 시애틀에서는 수, 목, 금, 토, 일 오후 3시 25분에 출발, 인천공항에서는 월, 목, 금, 토, 일 밤 8시 5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3월 28일) 금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